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23년 우리나라 고추 재배 면적은 27,129헥타르였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면적입니다. 탄저병이 기승을 부리고 생산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결국 많은 분들이 고추 농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실패가 정말 날씨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품종이 나빠서였을까요? 제 경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고추를 혼자 심었다는 것, 즉 단일 재배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텃밭을 시작하던 시절 장마가 지나고 나서 고추가 한 포기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충분히 압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물을 함께 심어야 하는지, 왜 그 조합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함께 심으면 안 되는 작물은 무엇인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유익한 텃밭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추는 5월에 심어서 11월까지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우리 텃밭 작물 중에서 가장 생육 기간이 긴 작물 중 하나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 토양을 통해 전염되는 역병균이나 탄저병균, 그리고 뿌리를 갉아먹는 선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종류의 작물만 가득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균과 해충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차려진 밥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먹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빠르게 번식하고 한 포기가 쓰러지면 순식간에 옆 포기로, 그리고 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단일 재배가 고추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동반 식물을 심기 전에 반드시 땅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쌀을 안 씻고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 2주에서 3주 전 먼저 고토석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우리나라 토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산성화됩니다. 고추는 산도 6.0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석회를 뿌리면 토양 산도가 교정되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석회와 비료를 같은 날 함께 뿌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둘이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서 오히려 토양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석회를 뿌린 후 일주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완전히 발효된 완숙 퇴비를 넣어 주십시오. 3평, 즉 10제곱미터 기준으로 퇴비 20kg 한 포를 골고루 뿌리고 깊게 갈아 섞어 주시면 됩니다. 덜 익은 퇴비를 넣으면 땅 속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해 어린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랑 높이를 20cm 이상 높게 만들고 검정 비닐로 멀칭을 해주십시오. 높은 이랑은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주고, 검정 비닐은 빗물이 흙을 튀겨 열매에 닿는 것을 차단해줍니다. 탄저병균은 바로 그 빗물에 섞인 흙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밭의 토양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맡겨보십시오. 무료로 토양 검사를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이제부터 소개할 동반 식물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자, 이제 땅 준비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식물을 함께 심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제가 수년간 직접 텃밭을 운영하면서 검증한 결과 고추와 가장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첫 번째 동반 식물은 바로 대파와 마늘, 양파 같은 파속 식물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 식물들이 사실 고추 농사에서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파속 식물의 뿌리에서는 알리신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이 분비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알리신이 뿌리가 흙과 맞닿아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보다도 강력한 살균 성분이 땅속으로 퍼져나가면서 고추 뿌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역병균이 뿌리 쪽으로 접근하려 해도 이 알리신 성분이 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비유하자면 고추 뿌리 주변에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천연 살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마늘과 고추를 함께 심었을 때 토양 속 유익한 효소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효소들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땅이 더 살아있고 영양이 풍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익한 공생 곰팡이가 고추의 뿌리와 연결되어 멀리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빠르게 고추에게 전달해 줍니다. 혼자 심었을 때보다 훨씬 튼튼하고 왕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경상북도의 한 텃밭에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가 4년째 이 방법만 고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싼 농약 없이도 고추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절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고추 모종을 5월 초에 심을 때 대파를 고추 포기 사이사이에 함께 심어 주십시오. 비율은 고추 2포기에서 3포기마다 대파 1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오히려 서로 영양분을 놓고 경쟁하게 되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고추보다 심는 시기가 다르지만 고추이랑 가장자리 쪽에 배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파와 마늘이 땅속에서 고추를 지켜주는 파트너라면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동반식물은 땅 위와 땅 속을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수호자입니다. 바로 메리골드, 우리말로 금잔화입니다. 텃밭에 웬 꽃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에서 텃밭 가장자리에 유독 이 꽃을 즐겨 심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딱히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자리에 심어두면 왠지 채소들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지요. 과학을 몰랐던 그 시절에도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마침내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메리골드의 뿌리에서는 알파테르티에닐이라는 성분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자연계에서 발견된 천연 살선충 성분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동 원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햇빛 속 자외선을 받으면 이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활성산소가 땅속 선충의 표피를 직접 공격해서 산화 스트레스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아 24시간 작동하는 천연 살선충 시스템이 고추뿌리 주변에 설치되는 셈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리골드를 함께 심은 밭에서 뿌리옥 선충의 밀도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게다가 메리골드의 강한 향기는 지상에서 날아드는 담배나방이나 진딧물 같은 해충의 후각을 교란시켜 고추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고추도 지켜주니 이보다 더 효율적인 동반식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실전 팁이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고추 옆에 그냥 아무 때나 심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자라서 알파테르티에닐을 토양에 축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기 최소 4주에서 6주 전에 미리 심어두셔야 제대로 된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품종 선택도 중요합니다. 꽃이 크고 화려한 대형 품종보다는 꽃이 작고 아담한 프렌치 메리골드 계열이
선충 방제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월 초 고추 모종을 심기 전에 미리 메리골드 씨앗을 화분에 키워 두셨다가 고추이랑 사이사이에 함께 옮겨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파, 마늘, 메리골드가 자리를 잡으면 고추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동반 식물을 곁에 두어도 처음부터 잘못된 이웃을 심어 놓으면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심으면 안 되는 작물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상극은 토마토, 감자, 가지 같은 가지과 식물입니다. 이 작물들은 고추와 똑같은 병균에 감염되고 똑같은 해충을 불러들입니다. 폐렴에 걸린 환자를 건강한 사람 옆방에 재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한 포기가 감염되면 빗물을 타고 순식간에 번집니다. 탄저병균은 과실 하나에서만 수천만 개 이상의 포자가 방출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탄저병으로 인한 고추 수량 손실은 연평균 15%에서 최대 60%에 달합니다. 텃밭 설계를 하실 때 이 작물들은 반드시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서 멀찌감치 배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극은 옥수수입니다. 키가 크니까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옥수수는 땅속의 질소와 수분을 엄청난 속도로 빨아들이는 식물입니다. 고추 입장에서는 옆에서 물과 밥을 다 빼앗아 가는 경쟁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가 1m, 50에서 2m까지 자라면 고추 위로 그늘이 드리워지면서 고추가 받을 수 있는 햇빛이 30%에서 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고추는 키만 우짜라고 열매는 작고 볼품 없어집니다. 실제 데이터로도 옥수수 옆에 심은 고추는 수확량이 최대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와 고추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심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이웃과 나쁜 이웃을 구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농약 없이도 고추밭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실전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 끈끈이 트랩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추 포기 옆 지주대에 고추 꼭대기보다 10cm 정도 높은 위치에 트랩을 비스듬히 달아두시면 됩니다. 담배 나방, 진딧물, 총채벌레 같은 해충들이 노란색에 유인되어 끈끈이에 달라붙게 됩니다. 특히 총채벌레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를 고추에 옮기는 주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곰팡이병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총채벌레가 옮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 트랩 하나로 초기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0일마다 트랩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효과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과실을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탄저병에 걸린 고추 열매 하나를 일항 사이에 그냥 버려두기만 해도 방제 효과가 50% 이상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비싼 살균제를 뿌리는 것보다 병든 과실을 빠르게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밭을 자주 돌아보면서 이상한 열매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따서 밭 밖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세 번째는 쌀뜨물 발효액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입니다. 과학적인 이유를 몰라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현대 농업이 뒤늦게 확인해 준 셈입니다. 쌀뜨물과 당밀 또는 발효 촉진제를 함께 일주일 이상 발효시킨 다음 물 20리터에 40ml에서 100ml 정도 희석해서 비가 그친 직후마다 고추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잎 뒷면까지 꼼꼼히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탄저병과 역병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고추밭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6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기 전 땅 준비가 먼저입니다. 고토석회로 산도를 맞추고 완숙 퇴비를 넣은 뒤 높은 이랑과 검정 비닐, 멀칭으로 기초를 다지십시오. 같은 자리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고추를 심는 것도 피하시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토양 검사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파와 마늘은 고추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뿌리에서 분비되는 알리신이 땅속에서 역병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고추 두세 포기마다 대파 한 줌을 함께 심어주십시오. 셋째, 메리골드는 텃밭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고추 열매가 맺히기 4주에서 6주 전에 미리 심어서 알파테르티에닐이 충분히 축적될 시간을 주십시오. 꽃이 작은 프렌치 메리골드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가지과 식물은 반드시 고추와 구역을 분리하십시오. 같은 병균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포기가 감염되면 순식간에 번집니다. 다섯째, 옥수수는 영양분과 햇빛을 동시에 빼앗아가는 경쟁자입니다. 수확량이 최대 30% 이상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멀리 배치하십시오. 여섯째, 노란 끈끈이 트랩과 병든 과실 즉시 제거, 그리고 쌀뜨물 발효액으로 화학 농약 없이도 건강한 밭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텃밭 일을 오래 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고추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건강한지, 어떤 이웃을 만나면 힘을 받는지, 반대로 어떤 옆자리가 독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농사의 시작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좋은 이웃 하나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고추밭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올해 텃밭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풍성한 고추 수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본인만의 고추 농사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오늘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도 오늘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